강승우 씨, 체포합니다. 경찰의 차가운 외침이 YL그룹 로비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함정에 빠진 승우의 비극적인 순간이었죠. 승우가 수갑을 찬 채 경찰들에게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로비에 있던 직원들은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무죄예요. 김도의 대리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요. 승우의 필사적인 외침이 로비에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박. 승우 대리가. 설마 도의 대리를 죽인 게 승우 대리였어. 믿을 수가 없어.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승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마치 범죄자를 보는 눈빛이었거든요. 여러분, 저는 정말 무죄예요. 승우의 마지막 외침도 공허하게 사라져갔습니다. 경찰차 문이 닫히면서 승우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음모가 승우와 제인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그날 아침 일찍 승우는 평소처럼 원룸에서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하니 유경에서 온 문자가 있었죠. 승우 씨, 어제 일은 미안해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만날 수 없을 것 같아요. 승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폭로월드 사건 이후 유경과의 관계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거든요. 유경 씨도 힘들겠지. 승우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지만 금방 밝은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오늘도 힘내자. 누나 제인이 그토록 힘들게 승리한 만큼 자신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나서려는 순간 아래층에서 수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2층 강승우 씨 계십니까? 경찰입니다. 승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왜? 승우가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아파트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승우가 급하게 현관문을 열고 나가자 키 큰 형사가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강승우 씨 맞습니까? 김도의 대리의 뺑소니. 사건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승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의 대리 사건이요? 저는 그 사건과 아무 관련이. 일단 서에서 이야기하시죠. 임의동행을 요청드립니다. 다른 형사가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승우가 필사적으로 항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김정호 형사가 서류를 꺼내며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강승우 씨, 새로운 증거가 나왔습니다. 사고 당일 현장 근처에서 당신의 차량이 목격되었습니다. 승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우연일 거예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 사고 직전 당신 차량이 피해자 차량을 추월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고 후 도주하는 차량의 번호판이 일부 확인되었는데 강승우 씨 차량과 일치합니다. 승우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정말. 하지만 형사들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일단 서에 가서 자세히 조사해보죠. 억울하면 조사 과정에서 해명하시면 됩니다. 승우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찰차가 도착하자 승우가 차에 태워지면서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저는 무죄예요. 정말 무죄라고요. 같은 시간 DH홀딩스 사무실에서는 오성이 투자 자문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사장님, 뉴스 보셨어요? 강승우 씨가 도희 씨 사건으로 체포됐어요. 오성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뭐라고요? 급하게 사무실 TV를 켜니 김도의 대리 뺑소니 사건의 새로운 용의자로 YL그룹 강승우 대리가. 아나운서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성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강승우가? 제인 씨 동생이? 급하게 제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해. 뭔가 이상해. 오성이 중얼거렸습니다.
제인과 함께 그동안 수집한 증거들을 생각해 봤거든요. 도희를 죽인 건 분명히 기찬과 세리였는데 갑자기 승우가 용의자로 지목된다는 것은 누군가 조작하고 있는 거야. 미란이 뉴스를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승우가 체포됐다고? 급하게 제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인아, 승우가. 고모 알고 있어요. 제인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지금 어디야? 당장 와야 해. 곧 갈게요. 제인이 전화를 끊자 미란이 불안해하며 사무실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문이 열리며 제인이 들어왔는데 제인의 표정은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고모 제인아, 승우가 정말. 고모 진정하세요. 승우는 무죄예요. 제인이 미란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럼 왜 체포된 거야? 누군가 조작한 거예요. 기찬의 배후 세력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배후 세력. 미란이 당황했습니다. 기찬과 세리만 잡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고모.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예요. 제인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수를 둔 거네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 당연히 받아쳐야죠. 제인의 목소리에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승우를 무죄로 만들고 진짜 범인을 잡아야 해요. 경찰서 조사실에서 승우가 형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갑은 풀렸지만 여전히 긴장된 상태였죠. 강승우 씨, 진정하시고 천천히 대답해 주세요. 김정호 형사가 녹음기를 켰습니다. 사고 당일인 지난달 15일 어디에 있었습니까? 회사에 있었어요. 회사에서 야근하고 있었다고요? 승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야근 기록이 있나요? 있을 거예요. 출입 기록 확인해 보시면. 형사가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출입 기록에 따르면 오후 6시에 퇴근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승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아니라. 사실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승우가 머뭇거렸습니다. 그날 유경을 만나러 갔던 것을 말해야 할지 고민되었거든요. 하지만 유경에게 피해가 갈까봐 걱정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라면 그냥 친구를 만났어요. 그 순간 다른 형사가 들어와서 김정호 형사를 불렀습니다. 형사님, 잠깐 나와보세요. 승우가 혼자 남아 불안해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왜 갑자기 나를 의심하는 거야? 누나 제인이 그토록 힘들게 진실을 밝혔는데 갑자기 자신이 범인으로 몰리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사실 문이 다시 열리며 김정호 형사가 새로운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강승우 씨, 추가 증거가 나왔습니다. 이 사진을 확인해 보세요. 승우가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에는 자신의 차량이 도희의 차량 뒤를 따라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사고 현장 인근 상가의 CCTV에서 발견된 영상입니다. 김도희 씨 차량을 추월한 후 의도적으로 들이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이 사진이 조작된 거예요. 승우가 필사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조작이라고 하시는데 영상 분석 결과 조작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 차량에서 발견된 페인트 조각도 피해자 차량의 것과 일치합니다. 승우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말이 안 돼요. 이건 말이 안 돼. 강승우 씨,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김도희 씨와 어떤 관계였나요? 관계라뇨? 그냥 같은 회사 직원이었어요. 그럼 왜 죽였습니까? 저는 안 죽였어요. 승우가 소리쳤습니다.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형사들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이었죠. 정오, 윤희의 치킨 가게에서 도윤이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뉴스 다 봤어요. 봤어. 윤희가 차가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강승우가 우리 도희를 죽였다는 거지. 도윤이 엄마 옆에 앉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이상해요.
강승우가 도희를 죽일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진범이 누군지 아는데 윤희가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너는 강승우가 무죄라고 생각하는 거야? 당연하죠. 도희를 죽인 건 황기찬과 강세리예요. 우리가 직접 증거를 확인했잖아요.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윤희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왜 강승우가 체포된 거야? 누군가 조작한 거예요. 기찬의 배후 세력이 있는 것 같아요. 기찬과 세리만으로는 이런 완벽한 조작이 불가능해요. 도윤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누군가 강승우를 희생양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윤희가 도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 당연히 진실을 밝혀야죠. 도희를 죽인 진짜 범인을 잡아야 해요. 강승우를 무죄로 만들고 도윤의 목소리에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오성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누나, 도윤아, 뉴스 봤어? 응, 봤어. 윤희가 오성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오성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해. 강승우가 도희를 죽일 이유가 뭐가 있어? 그리고 제인 씨가 그동안 얼마나 치밀하게 증거를 모았는데 갑자기 동생이 범인이라니 말이 안 돼. 오성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해. 도희를 위해서 그리고 강승우를 위해서 윤희가 일어났습니다. 오성이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누나, 위험할 수도 있어. 상대방이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면 만만한 상대가 아니야. 그래도 해야 해. 내 딸을 죽인 놈들이 또 다른 무고한 사람을 해치게 둘 순 없어. 윤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도윤이 엄마를 바라보며 감동했습니다. 엄마의 정의감이 이렇게 강한 줄 몰랐거든요. 엄마, 저도 함께 할게요. 나도 돕겠어. 오성이 손을 올렸습니다. 우리 가족이 뭉치면 못할 일이 없어. 윤희가 도희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도희야, 엄마가 끝까지 싸울 거야. 너를 죽인 진짜 범인을 반드시 잡을 거야. 제인과 도윤의 비밀 아지트에서 도윤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제인 씨, 도윤 씨, 앉으세요. 제인의 표정은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제인 씨, 괜찮으세요? 동생이 체포됐는데. 승우는 무죄예요. 제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도윤이 안도하며 앉았습니다. 그럼 누가 이런 짓을? 상대방이 먼저 수를 둔 거예요. 기찬과 세리를 체포시킨 후 반격이 올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빨리, 이렇게 치밀하게 할 줄은 몰랐네요. 화면에는 승우 체포 관련 뉴스들이 떠 있었습니다. 기찬의 배후 세력이겠죠. 기찬이 혼자서 YL 그룹을 차지할 수는 없었어요. 분명히 도와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제인이 다른 화면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기찬과 만났던 사람들의 리스트가 나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중 누군가가 배후에 있을 거예요. 도윤이 리스트를 보며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정보를 어떻게 미리 준비해뒀어요. 기찬과 세리만 잡으면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제인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당연히 반격해야죠. 승우를 무죄로 만들고 진짜 배우를 찾아내야 해요. 제인이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나요? 있어요. 도의 사건의 진짜 증거를 다시 정리해야 해요. 이번엔 조작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무엇이든 하겠어요. 저녁 윤희의 치킨 가게에서 도윤이 돌아와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제인 씨가 뭐라고 해? 윤희가 궁금해했습니다. 이미 예상하고 계셨어요. 기찬의 배후 세력이 반격할 줄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대책은 있어? 오성이 물었습니다. 당연히 있죠. 제인 씨는 이미 모든 걸 준비해 두셨어요. 도윤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역시 제인 씨와 윤희가 안도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돼? 도의 사건의 진짜 증거를 다시 정리해야 해요. 이번엔 조작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세 사람이 함께 도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도희의 책상 위에는 여전히 그날의 자료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도희야, 엄마가 너를 위해 끝까지 싸울 거야. 이번엔 정말로 진짜 범인을 잡을 거야. 윤희가 도희 사진에 손을 올렸습니다. 같은 시간 경찰서 유치장에서 승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이 승우를 수상하게 바라봤습니다. 야, 너 뉴스에 나온 그놈이지? 여자 죽인 놈. 한 수감자가 승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안 죽였어요. 누명이에요. 승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명? 웃기네. 증거가 다 나왔다면서? 수감자가 비웃었습니다. 승우가 답답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지 않았거든요. 누나, 빨리 도와줘. 승우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인이 반드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불안함이 커져갔습니다. 상대방의 조작이 너무나 완벽했기 때문이었죠. 그날 밤 YL그룹 회장실에서 미란이 혼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기찬이 구속된 후 회사 업무가 마비 상태였는데 그런데 갑자기 승우마저 체포되면서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미란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승우가 도희를 죽일 이유는 전혀 없었거든요. 오히려 승우는 도희와 친하게 지냈습니다. 회사에서도 서로 도와가며 일했는데 그런 승우가 갑자기 살인자로 몰리다니. 분명히 누군가 조작한 거야. 미란이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누구세요? 미란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람에 문이 열린 것 같았습니다. 너무 신경이 예민해졌나? 미란이 문을 닫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기분은 계속되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정호, 기찬의 집에서 기찬이 거실에서 노트북을 켜고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강승우 대리 김도의 뺑소니 사건 용의자로 체포 기찬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시작됐구나. 노숙자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기찬아, 뉴스 봤어? 승우가 잡혔다는데. 네, 어머니. 봤어요. 기찬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승우가 정말 도희를 죽인 걸까요? 글쎄, 모르겠어. 승우는 그런 애가 아닌데. 노숙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나왔잖아요. 경찰이 거짓말할 리는 없을 테고 기찬이 노숙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기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최 변호사입니다. 핸드폰 너머로 최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최 변호사. 계획은 잘 진행되고 있나? 네, 완벽하게 진행 중입니다. 기찬이 노숙자에게 잠시 밖에 나가 있으라고 손짓했습니다. 노숙자가 나간 후 기찬이 본격적으로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강승우 체포는 완료됐고 이제 2단계를 실행해야지. 기찬이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2단계라고 하시면 제인이 주변 사람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거야. 기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미란부터 시작해. 미국 지사 시절 회계 조작건 있잖아. 그걸 국세청에 제보해. 회장님, 그런 자료까지 가지고 계셨습니까? 나를 누구로 보나? YL그룹 사람들의 약점은 다 파악하고 있어. 기찬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은 김도윤이야. DH홀딩스에서 내부 정보 유출하고 불법 투자 권유한 증거 만들어서 금융감독원에 제보해. 투자 자문업 자격 정지 먹이면 돼. 그것도 준비되어 있습니까? 당연하지. 제인이를 도와주는 놈들을 하나씩 무력화시키는 거야. 기찬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윤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치킨 가게 위생 문제로 신고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 정지 먹이면 돼. 기찬이 메모를 보며 말했습니다. 최 변호사가 기찬의 치밀함에 감탄했습니다. 정말 완벽한 계획이십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
제인이를 완전히 고립시킨 다음에 마지막 승부수를 던질 거야. 기찬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지막 승부수라고 하시면 강승우를 미끼로 제인이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거지. 동생을 구하고 싶으면 모든 증거를 포기하라고. 그리고 나와 다시 결혼하라고 하는 거야. 기찬의 눈에 아기가 스쳤습니다. 최 변호사가 놀랐습니다. 다시 결혼이요? 그래. 제인이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거야. 감정적인 게 제인이의 가장 큰 약점이거든. 기찬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실행하겠습니다. 최 변호사,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실패하면 우리 모두 끝나는 거야. 기찬의 목소리가 위협적이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기찬이 전화를 끊고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인아, 내가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폭로월드로 나를 궁지에 몰아넣었다고 생각하겠지만 진짜 게임은 이제 시작이야. 바로 그 순간부터 기찬의 치밀한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같은 시간 YL그룹 회장실에서 미란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때 급하게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상무님, 큰일 났습니다. 국세청에서 조사관들이 왔어요. 국세청이요? 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국 지사 시절 회계 처리 건으로 조사하러 왔다고 합니다. 미란이 당황했습니다. 미국 지사 시절의 일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처리했었는데 갑자기 국세청이 나타난다는 것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신고한 거야. 국세청 조사관 2명이 정장을 입고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미란 상무님이십니까? 네, 그런데 무슨 일이신지. 국세청 조사관 박성진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지사 매출 신고 건으로 조사받으실 분이 계십니다. 미란이 서류를 받아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정상적으로 처리했던 건들이 허위 신고로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저는 모든 걸 정상적으로 처리했어요. 미란이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그건 조사를 통해 밝혀질 일입니다. 일단 함께 가주시죠. 박성진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란이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서면서 생각했습니다. 기찬이 움직이고 있구나. 제인이를 압박하기 위해 나부터 제거하려는 거야. 미란이 국세청 차에 타면서 마지막으로 제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인아, 조심해. 기찬이 움직이고 있어. 오후 DH홀딩스 사무실에서는 도윤이 오성과 함께 투자 자문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들어왔습니다. 김도윤 씨이십니까? 네, 그런데 누구시죠? 도윤이 당황하며 일어났습니다. 금융감독원 조사관 이민수입니다. 내부 정보 유출 및 불법 투자 권유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도윤이 깜짝 놀랐습니다. 내부 정보 유출이요? 네, DH홀딩스 투자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고 불법적으로 개인 투자를 권유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조사관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도윤이 서류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투자 권유 기록들이 조작되어 있었거든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저는 절대 이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오성이 옆에서 놀라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도윤아, 이게 뭔 일이야? 삼촌,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리고 있어요. 도윤이 억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조사를 통해 밝혀질 일입니다. 일단 투자 자문업 자격 정지 조치됩니다. 조사관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투자 자문업 자격이 정지되면 DH홀딩스에서 일할 수 없었거든요. 누가 이런 거짓 신고를.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기찬이 움직이고 있구나. 제인 씨를 고립시키려는 거야. 도윤이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서면서 오성에게 말했습니다. 삼촌, 제인 씨에게 연락해주세요. 기찬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같은 시간 윤희의 치킨 가게에서는 윤희가 평소처럼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건복지부 직원들이 들어왔습니다. 장윤희 씨이십니까? 네, 그런데 누구시죠? 윤희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식품안전과에서 나왔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하러 왔습니다. 한 직원이 신분증을 보여주었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이요? 네, 유통기한 지난 재료 사용 및 위생기준 미달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조사관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윤희가 서류를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완전히 거짓으로 작성된 내용들이었거든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저는 항상 신선한 재료만 사용해요. 냉장고며 주방이며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다고요. 윤희가 소리쳤습니다. 그건 조사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영업 정지 조치하고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관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윤희가 절망했습니다. 누가 이런 거짓 신고를. 그때 윤희의 머릿속에 기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기찬이가 재인 씨를 압박하려고 우리까지. 윤희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완벽하게 조작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죠. 윤희가 급하게 오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성아, 큰일 났어. 누나, 무슨 일이야? 보건복지부에서 나와서 가게 영업 정지시켰어. 뭐라고? 누나도? 오성이 놀랐습니다. 도윤이도 금융감독원에서 데려갔어. 기찬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 보람이 좀 봐줄 수 있어. 당연하지, 누나. 걱정하지 마. 저녁 기찬의 집에서 기찬이 만족스럽게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YL그룹 강밀한 상무 탈세 혐의로 조사. DH홀딩스 김도윤 씨 불법 투자 권유 혐의로 자격 정지 윤희 씨 치킨가게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 정지. 기찬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완벽하군. 제인이 주변 사람들이 모두 무력화됐어. 기찬이 제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후에 제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제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제인아, 나야. 무슨 일이에요? 황기찬 씨. 제인이 존댓말로 대답했습니다. 뉴스 봤어? 미란이도 도윤이도 윤희 씨도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했더라. 기찬이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 짓이겠죠? 제인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나를 의심하는 거야? 나는 지금 폭로월드 때문에 어려운 상황인데. 기찬이 태연하게 반문했습니다. 그만하세요. 승우를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승우? 승우가 도희를 죽인 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기찬이 놀란 척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이 조작한 거잖아요. 제인이 분노했습니다. 증명할 수 있어. 증거가 있으면 보여봐. 기찬이 도전적으로 말했습니다. 제인이 말을 잃었습니다. 기찬의 조작이 너무나 완벽했기 때문이었죠. 제인아. 기찬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지 않을래? 너도 알잖아.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해. 폭로월드 일은 잊어버리고 우리 다시 행복하게 살자. 미쳤군요. 내 아들을 죽인 사람과 다시 시작하라고요. 제인이 비웃었습니다. 그건 세리가 한 일이야. 나는 은호를 정말 사랑했어. 기찬이 억울한 듯 말했습니다. 그만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제인이 소리쳤습니다. 제인아, 생각해봐. 지금 너를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어? 미란이도 도윤이도 윤희 씨도 모두 곤란한 상황이야. 그리고 승우는 감옥에 있고. 제인이 기찬의 의도를 깨달았습니다.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제안이야. 나와 다시 결혼하고 모든 증거를 포기하면 승우를 무죄로 만들어줄게. 제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기찬이 정말로 모든 걸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제인아? 동생을 구할 거야? 아니면 복수를 계속할 거야? 기찬의 목소리가 승리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제인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기찬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드디어 제인이를 궁지에 몰았군.
저녁 유경의 집에서 유경이 마사지 기계 가게에서 돌아와 거실로 향했습니다. 하루 종일 손님들을 상대하느라 몸이 지쳤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유경이 자영의 방을 향해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유경이 자영의 방문을 열어보니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셨지? 유경이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자영의 가방도 외투도 그대로 있었고 가장 이상한 것은 핸드폰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핸드폰도 두고 어디 가신 거지? 유경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영은 치매 초기 증상이 있어서 혼자 멀리 나가면 위험했거든요. 유경이 급하게 집 주변을 찾아봤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하지만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물어보니 오늘 오후부터 안 보인 것 같은데 라고 했습니다. 유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오후부터 없었다면 벌써 몇 시간이 지난 것이었거든요. 유경이 급하게 승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승우는 지금 경찰서에 있어서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승우야. 어떻게 해야 하지? 유경이 절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인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제인도 받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간 제인의 원룸에서 제인이 컴퓨터 앞에 앉아 기찬의 전화 내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기찬의 협박이 예상보다 훨씬 치밀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모두 무력화시키고 승우를 인질로 잡은 것이었죠. 정말 치밀하게 계획했구나. 제인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미 예상했던 수순이었습니다. 기찬이 반격할 것은 당연했고 승우를 미끼로 사용할 것도 뻔했거든요. 제인이 서랍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기찬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들어있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야. 제인이 USB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기찬이 모든 카드를 다 꺼낼 때까지 기다려야 했거든요. 그때 제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유경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제인이 전화를 받지 않으려다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여보세요, 제인 씨. 큰일 났어요. 어머니가 없어졌어요. 뭐라고요? 제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영 어머니가요? 네. 오후부터 집에 안 계세요. 핸드폰도 두고 어디 가신 거예요? 유경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자영의 실종은 예상하지 못한 변수였습니다. 유경 씨, 진정하세요. 혹시 평소에 자주 가시던 곳은 없어요? 없어요. 치매 때문에 혼자 멀리 못 가시거든요. 제인이 빠르게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자영의 실종이 우연일 리는 없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의도적으로. 기찬이 또 술을 둔 건가? 제인이 생각했습니다. 유경 씨, 지금 바로 갈게요. 경찰에는 신고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일단 112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제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같은 시간 어둠 속 어딘가에서 자영이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눈에는 수건이 덮여 있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어디예요? 집에 가고 싶어요. 자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자영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자영이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너 누구야? 자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치매 때문에 상황 파악이 어려웠지만 위험하다는 것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무서워요. 집에 보내주세요. 자영이 울먹였습니다. 그때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조용히 하세요. 아무도 할머니를 해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잠시 여기 있어야 해요. 왜요? 저 뭘 잘못했어요? 자영이 억울하게 물었습니다. 잘못한 건 없어요. 그냥 필요해서 그래요.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누구한테 필요한 거예요? 자영이 계속 물었지만 남자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더니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영이 혼자 남아 두려워 떨었습니다. 유경아. 승우야.
자영이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밤 유경의 집에서 제인이 도착했을 때 이미 경찰이 와 있었습니다. 실종 신고 접수는 완료됐습니다. 하지만 성인 실종은 24시간이 지나야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됩니다. 경찰관이 유경에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24시간이요? 어머니는 치매 환자예요. 유경이 놀랐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즉시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변 CCTV 확인하고 수색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경찰관이 메모하며 말했습니다. 제인이 유경 옆에 앉았습니다. 유경 씨, 괜찮아요? 제인 씨, 어떻게 해야 해요? 어머니가 치매가 있으셔서 혼자 나가면 위험해요. 유경이 제인에게 매달렸습니다. 진정해요, 유경 씨.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제인이 유경을 달랬지만 제인의 마음속에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자영의 실종이 단순한 배회가 아닐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경찰이 돌아간 후 제인과 유경이 혼자 남았습니다. 제인 씨, 혹시 이것도 기찬 씨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유경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 승우 씨도 체포되고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잖아요. 어머니 실종도. 유경이 불안하게 말했습니다. 제인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유경의 말이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기찬이 자영까지 이용할 가능성이 충분했거든요. 유경 씨, 혹시 오늘 낮에 어머니 주변에 수상한 사람이 있었나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가게에 있었거든요. 어머니는 거실에서 TV 보고 계셨는데 그때 유경이 뭔가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아, 오늘 오후에 택배가 왔었어요. 어머니께서 받으셨는데 뭐가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제인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 택배는 어디 있어요? 글쎄요. 못 봤는데 유경이 집안을 찾아봤지만 택배는 없었습니다. 제인의 불안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누군가 자영 어머니를 유인한 거야. 기찬이 마지막 카드를 꺼낸 거군. 제인이 유경에게 말했습니다. 유경 씨, 저 혼자 있을 테니까 먼저 들어가서 쉬세요. 어머니 걱정되는 거 알지만 지금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유경이 마지못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인이 혼자 남아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기찬이 정말로 자영을 납치했다면 이제 진짜 마지막 승부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제인이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기찬에서 온 문자가 있었습니다. 제인아, 자영 어머니 걱정되지? 빨리 전화해. 제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역시 기찬이 자영을 납치한 것이었습니다. 제인이 기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인아, 전화 기다리고 있었어. 기찬의 목소리가 여유로웠습니다. 자영 어머니 어디 있어요? 제인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전한 곳에 있어. 걱정하지 마, 기찬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납치한 거죠? 납치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잠시 모셔온 거지. 기찬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치매 환자를 납치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제인이 분노했습니다. 제인아, 진정해. 자영 어머니는 정말 안전해. 하지만 그게 언제까지 보장될지는 모르겠어. 기찬이 협박했습니다.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간단해. 나와 다시 결혼하고 모든 증거를 포기해. 그럼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갈 거야. 기찬의 목소리가 승리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제인이 말을 잃었습니다. 기찬이 정말로 모든 것을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승우와 자영을 동시에 인질로 잡고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은 것이죠. 어떻게 할 거야, 제인아? 시간은 많지 않아. 자영 어머니가 치매 환자라면서 낯선 곳에서 너무 오래 있으면 위험할 수도 있어. 제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기찬이 정말로 자영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제인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내일 오전까지 답을 줘. 그때까지 기다려줄게. 기찬이 전화를 끊자 제인이 핸드폰을 내려놓고 절망했습니다. 기찬의 계획이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승우와 자영을 동시에 인질로 잡고 주변 사람들까지 모두 무력화시켰습니다. 이제 정말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가족을 구하기 위해 복수를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복수를 위해 가족을 희생할 것인가? 제인의 가장 어려운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한편 그 순간 어둠 속에 갇힌 자영이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제인아, 승우야. 자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 때문에 너희들이 힘들어하는구나. 자영이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제인아, 엄마를 위해서 타협하지는 마. 너의 정의를 포기하지는 마. 치매 때문에 평소에는 혼란스러워했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오히려 정신이 또렷해졌습니다. 제인이 지금까지 싸워온 이유를 자영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인아, 엄마는 괜찮아. 너는 끝까지 싸워. 자영의 마지막 메시지가 어둠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인이 이 말을 들을 수는 없었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분명히 전해질 것이었습니다. 새벽 어둠 속의 폐건물에서 자영이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눈가리개를 한 채로 몇 시간째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죠. 누구예요? 저 좀 풀어주세요. 집에 가고 싶어요. 자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이 천천히 자영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자영의 몸이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누구야? 자영이 불안에 떨며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목소리는 의외로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자영은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너 누구야? 왜 나를 여기 데려왔어? 할머니는 그냥 잠시 여기 계시면 됩니다. 아무도 할머니를 해치지 않을 거예요. 남자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왜 눈을 가리고 묶어놓은 거야? 나 뭘 잘못했어? 잘못한 건 없어요. 할머니는 그냥 필요한 존재일 뿐이에요. 남자의 목소리가 더욱 부드러워졌습니다. 필요하다고? 내가 뭐가 필요해? 나는 그냥 평범한 할머니인데. 남자가 자영 앞에 의자를 끌어다 앉았습니다. 할머니, 강재인이라는 사람 아시죠? 자영의 몸이 움찔했습니다. 재인이를 어떻게 알아? 할머니의 며느리잖아요. 아주 유명한 분이시더라고요. 재인이가 뭘 잘못했다고. 자영이 재인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재인이는 좋은 아이야, 좋은 아이라고요. 남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남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게 좋은 건가요? 무슨 소리야? 재인이가 누구 인생을 망가뜨렸어? 자영이 당황했습니다. 황기찬 회장님을 감옥에 보냈잖아요. 그분은 좋은 분이셨는데 강재인 때문에 모든 게 망가졌어요. 자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기찬이가 잘못한 거야. 재인이 아들을 죽이고. 거짓말이에요.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황기찬 회장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강재인이 모든 걸 조작한 거라고요. 자영이 분노했습니다. 너 누구야? 기찬이 편을 왜 들어? 저는 황기찬 회장님께 도움을 받은 사람이에요. 남자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도움을 받았다고? 네, 저희 가족이 어려울 때 황기찬 회장님이 구해주셨어요. 그래서 회장님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거예요. 남자의 목소리가 감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자영이 남자의 말을 듣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잘못된 거야. 나를 이렇게 묶어놓고. 죄송합니다. 하지만 강재인을 막을 방법이 이것뿐이에요. 재인이를 어떻게 하려고? 자영이 불안해했습니다. 해치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황기찬 회장님과 협상하게 만들 거예요. 할머니를 믿기로 해서. 자영이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인질로 잡은 거구나, 그런 셈이죠. 강재인이 할머니를 구하려면 황기찬 회장님의 말을 들어야 할 거예요. 자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인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협박 때문에 굽히지 않을 거야. 그럼 할머니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남자가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자영이 두려워했지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인이는 옳은 일을 할 거야. 나 때문에 타협하지 않을 거야. 남자가 자영의 의지에 놀랐습니다. 할머니,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데. 상관없어. 제인이가 정의를 포기하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게 나아, 자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자가 당황했습니다. 이런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할머니, 너도 가족이 있다면 이해할 거야. 자식이 어른이라는 걸 보는 게 부모로서는 가장 뿌듯한 거야. 자영이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남자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자영의 말이 마음에 와 닿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황기찬 회장님은 기찬이가 뭘 해줬든 잘못은 잘못이야. 은호를 죽인 건 용서할 수 없어. 자영이 남자의 말을 끊었습니다. 남자가 갈등했습니다. 황기찬에 대한 충성심과 자영의 말 사이에서 고민되었거든요. 그때 남자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네, 회장님, 기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나? 할머니는 안전합니다. 남자가 보고했습니다. 제인이한테 연락했어. 아직은. 빨리 해. 시간이 얼마 없어. 기찬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자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영이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기찬이와 연락한 거지? 네. 곧 강재인에게 연락할 예정이에요. 제인이는 절대 굴복하지 않을 거야. 그 아이는 강한 아이야. 자영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자가 자영을 바라봤습니다. 자영의 눈에는 제인에 대한 믿음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후회하지 않으세요? 뭘? 강재인 때문에 위험해질 수도 있는데. 자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후회? 전혀. 제인이는 내 자랑이야. 옳은 일을 하는 아이를 왜 후회해? 남자가 감동했습니다. 이런 어머니가 있다면 강재인이 그렇게 강할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너도 엄마가 있을 거야. 내 엄마가 이 상황을 안다면 뭐라고 할까? 남자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나자 죄책감이 밀려왔거든요. 저는 아직 늦지 않았어. 나를 풀어줘. 그럼 이 일은 없었던 걸로 하자. 남자가 갈등했습니다. 자영의 말이 맞는 것 같았지만 황기찬에 대한 의리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밖에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누가 오는 것 같은데. 자영이 불안해했습니다. 남자도 긴장했습니다. 예정에 없던 방문자였거든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있구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찬의 목소리였습니다. 회장님. 남자가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직접 확인하러 왔어. 기찬이 자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자영 어머니, 안녕하세요. 자영이 기찬의 목소리를 듣고 분노했습니다. 기찬아,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제인이가 너무 고집이 세서. 기찬이 형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제인이 잘못이 아니야. 내가 먼저 잘못했잖아. 은호를 죽이고 규철이까지.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저는 정말 억울해요. 기찬이 거짓말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이 늙은이가 바보인 줄 알아. 자영이 기찬을 꾸짖었습니다. 기찬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 협조해 주세요. 제인이한테 연락해서 저와 협상하라고 하세요. 절대 안 해. 제인이는 끝까지 싸워야 해. 자영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기찬이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 제인이가 정의를 포기하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게 낫다니까. 기찬이 자영의 의지에 당황했습니다.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어머니, 기찬아, 아직 늦지 않았어. 잘못을 인정하고 벌을 받아. 그게 진짜 남자다운 거야. 기찬이 비웃었습니다. 어머니,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렸어요. 그럼 더더욱 멈춰야지. 더 가면 돌이킬 수 없어. 자영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기찬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어요.
제인이가 먼저 전쟁을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가야죠. 자영이 절망했습니다. 기찬이 완전히 변해버린 것 같았거든요. 기찬아. 어머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제인이한테 연락하실 거예요? 자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안 해. 기찬의 눈에 위험한 빛이 스쳤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기찬이 남자에게 눈짓했습니다. 남자가 망설이며 기찬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내가 직접 제인이한테 연락할게. 어머니가 위험하다고 하면 제인이가 달려올 거야. 기찬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자영이 기찬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기찬아, 정말 이러고 싶어? 어쩔 수 없어요, 어머니. 이게 마지막 방법이에요. 기찬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기찬이 제인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자영이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제인아, 엄마는 괜찮으니까. 절대 굴복하지 마. 끝까지 싸워. 자영의 간절한 마음이 어둠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82화의 마지막 클라이맥스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찬의 마지막 협박과 자영의 숭고한 희생 정신이 대비되면서 제인이 어떤 선택을 할지 모든 시청자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찬의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제인아, 나야. 자영 어머니와 얘기하고 싶지 않아. 기찬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자영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제인아, 엄마 말 듣지 마. 끝까지 싸워. 기찬이 자영의 입을 막았습니다. 전화 너머 제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이렇게 82화가 절망적인 클라이맥스로 끝났습니다. 다음 화에서 제인이 어떤 선택을 할지, 과연 제인은 가족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정의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인가. 승우를 함정에 빠뜨린 기찬의 치밀한 계획과 사라진 자영을 둘러싼 마지막 협박이 제인을 극한의 선택 앞에 세워놓았습니다. 기찬의 완벽한 복수극이 막바지에 이른 지금 과연 누가 마지막 승리자가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 이야기를 이어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화에서 펼쳐질 제인의 마지막 선택을 함께 지켜봐 주세요.